문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기아공차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흔들림, 원주랑 오른들림을 모두 다 얘기했죠. 그 명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얘기할 건 이제 그 측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원래 측정 다음에 공차 값의 선정을 따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공차값 선정이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뭐 이게 1시간이 나오든 2시간이 나오든 그냥 하나로 붙여서 가려고요. 일단은 측정 쪽에서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하나로 끝내는 게, 측정을 2개로 나눠서 찍긴 좀 애매하고, 하나로 나갈 겁니다.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할게요. 일단 측정 방법을 보면은 이게 기존에 봤던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가지 방식. 저게 언제 나왔냐면, 진원도하고 원통도 때 얘기 나왔어요. 저 기구들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는 기구 중에, 이쪽에 있는 게 수직형. 그쵸? 수직형 측정 장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수평형. 네, 수평형 측정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진원도를 볼 때 썼다라고 했는데, 그 진원도 아마 설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진원도 볼 때, 진원도하고 원통도, 진원하고 원통 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얘네들을 뭘로도 쓸 수 있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심, 맞아. 동심. 동심도, 아니면 동축도 측정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거는, 진원과 동심이 이제 같은 개념이 되고, 원통과 동축이 같은 개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묶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심하고 동축을 할 땐 측정 장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 같은 거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차피 이 방식으로 측정을 해요. 단지 이제 진원하고 동심, 그 다음에 원통하고 동축의 차이는 뭐냐면, 그거 이제 요 장비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직형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보면, 지금 요 표시된 거에 보면 어디를 물어요? 여기를 물고, 어디를 측정해요? 여기를 측정하죠. 서로 다른 두 원통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축 또는 동심, 동심 또는 동축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게 진원이라고 하면, 진원도를 본다 그러면 여기를 물고 여기를 측정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물고 자기 자신을 측정을 하면 그럼 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예요. 만약에 원통이라고 할 경우는 뭐예요? 이 게이지가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고, 원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원통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문 거를 측정을 해야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동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물고,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동축 개념이죠. 왜냐면 직경은 똑같은 원이지만 어쨌든 섹션이 달라요. 섹션이 다르니까 이것도 동축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동축과 동심의 차이는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림의 측정 방식은 뭔 차이가 있냐?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차피 소재를 돌리고요. 이 소재를 돌리고 측정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흔들림은 데이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데이텀을 물어주고, 데이텀을 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과 상관없는 다른 이제 면을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회전 방식이 이게 동심이나 원주 흔들림이나 동축이나 온흔들림이나 측정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쨌든 이제 진원도 측정 방식은 같다 그랬잖아요. 대신 데이텀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고 그 표면을 그 회전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 표면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 원형으로 측정이 되죠. 하게 되면
그 데이터에는 두 가지가 항상 섞이게 돼요. 뭐가 섞이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회전시키면서 어떤 표면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원형 물체의 진원에 의한 진동이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동심의 틀어짐에 의한 진동이 발생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표면, 회전체의 표면을 측정해서 발생되는 그 흔들림에는 반드시 진원에 의한 영향과 동심에 의한 영향이 항상 섞여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축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축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얘는 원통 플러스 동축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결과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측정 방식에 갔다 그랬잖아. 이걸 이용해서 나는 동심을 볼 거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데이터에서 진원을 필터링하고 이 값을 찾아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동심의 개념이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원주 흔들림을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정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대로 그냥 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어떤 현상을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원주랑 실질적으로 이제 동심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동축과 온흔들림도 같은 개념이에요. 온흔들림도 또 결국은 이제 원통과 동축이 섞여 있는 요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 원통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동축 데이터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축이 되는 거고요. 이 같은 측정 방식 안에서.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바로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온흔들림 데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측정 방식은 그러니까 진원이나 원통이나 동심이나 동축이나 원주 흔들림이나 온흔들림이나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근데 흔들림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 자료나 그런 걸 볼 때는 저 흔들림들을 그 회전하는 회전체 표면에 직접적으로 게이지를 대고 측정하는 직접 측정 방식을 주로 보게 되는데, 저 흔들림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돼서 어차피 흔들림이란 진짜 개념은 진동이거든요. 그 표면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표면을 이용해서 어떤 동작을 발생시키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을 해가지고 계측하는 방식, 간접적인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는 이제 기어의 흔들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흔들림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저게 저렇게 측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흔들림 붙여준 표면에다가 이렇게 게이지를 갖다 대지를 못해요. 기어는. 네. 저렇게 갖다 대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흔들림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면의 이제 떨림을 무조건 다 읽어주는 방식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읽어줄 거냐에 따라서도 좀 이제 영역이 달라진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게 측정이 돼요.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명세에서 요 형태는 이제 요런 방식 또는 이제 요런 방식 모두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직이나 수평 형태. 근데 요런 형식 있죠. 아이고 뭐가 자꾸 끊기네요. 요 형식. 요 형식은 일단 이 방식으로 측정 못해요. 왜냐하면 데이텀 시스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타입으로 요 형식, 요건 수직 타입으로 측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못하고 수평 타입으로 가야 되는데 수평 타입도 지금 이렇게 구성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만 물었잖아요. 여기도 물 수 있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저 두 개를 동시에 물었을 때 얘가 놓이는 축이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수평축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딱 내려놨을 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V블럭으로 측정할 거예요. V블럭. 똑같은 높이의 V블럭을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쵸? 아마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V블럭을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미리 안 그려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하나 더 놓고 그 위에다가 얘를 얹을 거예요. 얘를 얹어가지고 저런 상태에서 프리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쟤를 돌려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꽉 물어주는 형식으로 하면 이게 데이터 시스템은 공통 데이터이잖아요. 공통 데이터를 못 잡아요. 데이터 시스템이 돼버려요. 공통 데이터를 못 잡고 데이터 시스템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꽉 물어주는 형태로는 양쪽을 잡아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측정 게이지들이 약간 좀 수정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렇게 소재를 회전시켜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뭐 얘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기 구멍으로 뚫려 있는데 그러면 요 구멍에다가 축을 하나 껴줄 거예요. 축을 하나 껴주고 그 축을 물어준 다음에 그 축을 기준으로 이제 얘를 돌려서 요 표면을 찍는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측면 측정하는 거. 측면 측정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게이지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댔잖아요. 갖다 댔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를 측정을 하겠다. 그렇죠? 여기를 측정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가 이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거 올라온 걸 고정을 했어야 되는데 고정을 안 했네요. 이렇게 너무 올라오네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줘야겠네요. 다운. 이게 더블 클릭이 잘 안 되니 너무 내렸는데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게이지를 대주고 이제 얘가 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제 이게 원주가 되면 그냥 가장 최외곽 최대한 이제 외곽으로 잡을 수 있는데 외곽에서 이제 갈 거고 이제 온이 이걸로 가지고 온이 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측정 방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을 측정해 줄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이 측면을 측정할 때는 이제 직각이냐, 축에 대한 직각, 요 축에, 중심축에 대한 이면의 직각을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선반이냐, 이면을 가공, 요 면을 가공한 게 선반 방식이냐, 그러면 만약에 선반 방식이라 그러면 온 흔들림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면을 가공한 게 밀링 방식이다. 이거는 원주로 측정을 해도 된다. 물론 밀링 방식으로 해도 온으로 측정해도 돼요. 측정해도 이제 어차피 잡아내니까. 근데 선반 방식은 원주로 측정을 못해요. 원주 흔들림으로 측정하면 선반 방식으로 가공된 측면을 원주 흔들림으로 측정하면 저기에 기울기, 직각이 아닌 거를 잡아내질 못해요. 그건 이제 가공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의 특성.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명세 때도 한번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저런 방식으로 측정이 된다. 이 측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 측면 측정하는 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흔들림을 통해서 어떤 측정을 한다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소재를 이제 회전시키는 상태, 소재를 돌려줘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재를 돌릴 수 없는 상태의 이제 형상을 가진 애들은 흔들림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측정을 이제 회전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런 이제 원기둥의 형태, 여기 있는 원기둥 형태의 소재가 아니면 소재를 돌려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소재를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소재가 회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게이지가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회전할 수 없는 형상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흔들림을 적용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죄송해요. 2차원적인 판단, 되게 단순한 판단인 거예요. 되게 이제 어리숙한 판단이고, 실제로 이제 그 예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요거 이제 계속 3D랑 2D랑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난리 났던 것처럼 영상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영상 여기서 끊고, 이제 2D 캐드 다시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녹화를 다시 하고 이걸 편집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자, 2D 여러 가지 왔고요. 이게 동력 전달 장치잖아요. 동력 전달 장치인데, 이게 여기 측면을 이제 지금 요 축이죠. 32파에 2파이에 이제 데이터 B를 이렇게 붙으니까 32파이의 유도형체인 이 중심 축을 데이터로 이제 요 측면의 직각이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 축에 대한 이 면의 직각을 보려면 솔직히 말하면 흔들림으로 보는 게 좋아요. 흔들림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측면의 흔들림을 뭘로 봐야 되느냐? 원주냐 온이냐인데, 여기는 온으로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측면은 밀링으로 가공이 될 거예요. 이 면은 밀링 가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를 돌려가지고 가공할 수 없는 게, 여기는 원통이지만 하부에 이렇게 형상들이 되게 무거운 게 묵직하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여기 직경을 잡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에 얘는 어마무시한 심한 진동이 발생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흔들림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소재를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 측면에다 흔들림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뭘 하냐면 여기다가 직각도를 붙여요. 물론 직각도를 붙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필요한 건 이 축에 대한 이면의 직각을 정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 축에 대해서 이면의 직각을 정의하려면, 그걸 측정을 하려면 이 축을 물어줘야 돼요. 이 축을 물어주고, 결국 이 축이 뭘로 구성돼요? 32파이의 구멍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32파이 구멍에 게이지의 그 베이스를 껴줘야 돼요. 저기에 껴줄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면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이면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볼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고정시키거나 뭐 이렇게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뭐 껴줄 수 있는 얘를 마련을 하고, 아마 요 중간을 이렇게 샤프트를 쭉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요 반대쪽에 볼트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잡아서 이렇게 물어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이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 더 축이 튀어나와요. 이쪽에 더 축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에 베어링 장치를 하나 달아서 이 베어링 장치 단 곳에다가 게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요 면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구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이지를 여기다 댈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장치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치 가지고 이 측면을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직각을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긁고 이렇게 한번 긁어야 돼요. 그렇죠? 이 XY 방향으로 한 번씩 긁어줘야 되는데, 중간이 빈 허당이란 말이에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여기 나사도 있어. 나사도 있기 때문에 얘를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만큼 긁었다가, 요만큼 나사 있기 전까지 요만큼 긁었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때 게이지를 띄면 안 돼요. 게이지를 못 띄어요. 왜냐면 여기 측정할 때 한 번 제로셋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이지를 띄게 되면 그 제로셋 값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게이지를 띄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잠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요만큼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또 요만큼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요만큼을 측정을 해요. 그쵸? 요만큼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요만큼 측정을 해요. 물론 이제 게이지를 띄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제로셋 값을 안 바꾸면은 값을 그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지 않고 그냥 정모하면 여기 측정하고 여기 잠깐 띄었다가 여기 측정하고 잠깐 요만큼 띄었다가 여기 측정하고 이제 여기 띄었다가 여기 측정, 이래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띄엄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각을 측정하려고. 근데 직각을 이 방향만,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축에 대한 직각이기 때문에 이 방향만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측정을 하고 여기도 측정을 하고 여기도 이제 띄엄띄엄 측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축에 대한 직각이니까 차 더 많이 보려면 이제 45도 쪽으로도 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하려면 번거로워. 이거 가지고 직각을 정의하려면 번거롭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서 그냥 이 원처럼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러면 방사 형태로 다 측정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다 측정한 거예요. 이 형태로 방사로 한 바퀴 뺑 돌려주면 저 한 바퀴 뺑 돌려준다는 측정 행위 자체가 뭐냐? 결국은 흔들림이 되는 거죠. 단지 소재를 돌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게이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쪽에다가 베어링 유닛 걸고 유닛 시스템 만든다며요. 걔를 그냥 회전시켜서 그냥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흔들림의 측정이라는 건 반드시 소재가 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소재가 돌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소재가 돌든 측정 게이지가 돌든 둘 중 하나가 회전을 하고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측정면에 있는 진동 회전 운동을 하면서 그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어가지고 어떤 값을 정의한다. 형상을 정의한다. 그거 자체가 이제 흔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여기 직각도 이렇게 이제 전산형 기술 정답 같은 게 보면은 저기가 직각도가 아닌 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측정적인 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측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저거를 기하공차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거를 직각도로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측정하게 생각을 하면 측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측정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불편한 사실이 되거든요. 저 상태에서 저 면의 직각을, 축에 대한 직각을 진짜 보기 위해서는 그냥 원으로 한 바퀴 돌리는 행위. 즉, 원주 흔들림의 개념이 더 적절한 측정 방식이고 그 측정 방식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각도로 이제 표기를 하면 좀 노련한, 아주 노련한 이제 측정자라면은 이거는 여기 직각도로 이렇게 긁기가 어려우니까 원주로 대체해야지 라고 해서 측정자가 저렇게 알아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경험이 없는 초급 측정자가 딱 왔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직각도를 보라고 야 이거 직각도 측정하려면 힘들겠다 씨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계자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직각도가 아니라 뭘로? 원주 흔들림으로. 자, 요렇게 정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흔들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측정하는 건 뭐 어떻게? 게이지가 회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요런 이제 측면 측정에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도 있다. 요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실 거는 이제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어. 일단은 이제 기어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전성형 기획 기능사 문제 풀이를 해서 기어 쪽을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요게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예전에 드린 자료가 있는데 기어 쪽에서 이제 드린 자료가 있는데. 혹시 옛날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료 잘못됐으니까는 바꿔서 지금 새로 다운 받으세요. 왜냐면 요게 옛날 거 자료가 뭐가 잘못됐냐면 요게 화살표가 여기에 딱 일치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흔들림은 절대 유도 영상을 지시하지 않아요. 표면을 지시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기입돼 있는 거. 지금 일반적인 전산형 기획 기능사 그 정답지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전부 다 감점 대상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 감점을 안 한다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이 사람은 채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채점하러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절대 요거 일치하게 기입 못 합니다. 흔들림은. 시트선과. 그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흔들림.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흔들림 안 들어가요. 흔들림 안 들어가고 얘 뭐 한 거냐면 얘는 이게
기어의 측면을 흔들림을 정의한 게 아닙니다.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어의 측면의 흔들림을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선형 제도 기능사 그 측에 보면은 기어 측면에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딱 그 결과를 가지고 기어 측면의 흔들림을 정의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얘는 이 축에 대해서 요면 이 측면이 뭐예요? 저 측면에 이제 축의 끝단이 딱 닿을 거 아니에요. 걔하고의 직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축에 대해서 이 측면이 이제 중간에 축이 껴지고 축의 단이 딱 요 벽에 붙을 거 아니에요. 걔하고의 직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건 기어 측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닿을 필요가 없다.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이 측면은 뭐예요? 얘가 직각이든 말든 별로 크게 일반 공차 범위 내에서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기어의 측면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 걔한테 기어공차를 주진 않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V벨트 풀리. 그렇죠? V벨트 풀리. V벨트 풀리 보면 여러분들 꼭 뭐예요? 요 측면에다가 뭘 줘요? 기어공차.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꼭 기어공차를 줘요. 이 측면 이제 V벨트 좀 다르게 그린 거 있나? 없나? 없으면은 하나 만들까? 하나 예시로 이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응용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지웁니다. 대충. 요 이제 치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예시를 하자면 대충 일단 그리고 이제 요거 기입할 때 이제 대충 이렇게 기입하잖아요. 이렇게 기입하고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하죠. 네, 이렇게 기입해요. 일단 여기 이렇게 일치하게 기입하는 거예요. 이거 기존의 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기입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저렇게 기입 못한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V벨트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 측면에 뭐가 닿아서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V벨트의 그 고무줄은 어디 껴져요? V홈에 껴지잖아. V홈에 이렇게 껴지는 거잖아. V홈에 고무줄이 이렇게 껴지고, 그쵸? 이렇게 껴지고. 요게 마찰로, 얘가 회전하면 마찰로 이 고무줄이 도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는 뭐 해요? 여기는 비어있는 허당이잖아, 허당.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걔가 왜 정밀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공차 범주 내에서 끝나면 되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면에 왜 기아공차가 들어가고 난린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학생 때 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답지 같은 데 적혀 있는 그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뭐지? 왜지? 왜 거기에 기아공차가 들어가야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래. 그래서 저도 학생 때는 이제 그걸 따랐거든요. 학생 때 그걸 따랐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제 KS 규격을 공짜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열람을 이제 본 게 한점인데, 나중에 이제 KS 규격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KS 규격에 있는 V벨트 풀리를 찾아봤더니, 이게 아닌 거야. 이제, KS 규격에 써 있는 게 이제 시험 규격에 나와 있긴 하죠. 이제, 림, 측면, 흔들림이라고 해서 값이 나와 있어요. V벨트 풀리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규격표에 나와 있을 거예요. 림 측면 흔들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강사들이 그걸 뭘로 오해를 하냐면 림 측면이라고 하니까 얘로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흔들림을 갖다 넣은 거야. 근데 KS 규격을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림 측면이. 거기서 말하는 림 측면은 여기에요. 이걸 림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거기 측정 방법이 케이스 규격에 측정 방법이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껴지는 축을 데이텀으로 잡고 추가적으로 뭘 데이텀으로 잡냐면 여기 측면 한쪽 이면을 데이텀으로 잡아요.
그래서 데이텀도 그냥 이런 일반 데이텀이 아니라 데이텀 시스템이 나와요. 요 축을 고정을 하고 요 측면이 여기 게이지로 여기를 밀 때 뒤로 밀리지 말라고 여기도 잡아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서 이면에 떨림을 봐라. 당연하지. 사용하고 있는 면은 이면인데 이면의 기아를 정의 안 하고 이면의 기아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에서 정답 답지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여기래. 왜? 미쳤어? 거기에 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지? 그게 잘못됐을 거라는? 그리고 책을 쓸 정도면 그만큼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헌 조사를? 왜 KS 규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왜 KS 규격을 안 읽어보는데 KS 규격의 V벨트 풀리 항목을 읽어봤으면 림 측면이 여기를 의미한다. 거기 나와요. 대놓고. 측정 방법에 대놓고 나온단 말이야. 림 측면이라는 게 여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면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조차도 KS 규격을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야. 말이 돼? 그래 놓고 책을 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아공차에 대해서 강사들이 잘 모르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기아공차를 잘 모르는 강사님들은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건 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뭐 이것저것 했었고. 그런데 책을 내는 교재를 출판하는 사람들은 좀 심하지 않나? 교재 출판이라는 건 이제 본인들한테 충분히 교재를 이제 정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문헌을 조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게 충분히 조사된 이후에 출판을 하는 거 아니야. 완전체를 만들어 놓고, 문서를. 야, 근데 그렇게 어이없게 정리를 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 측면 흔들림에 관해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쪽에 이제, 다시 원래 이제 갑자기 V벨트도 3000% 빠졌는데, V벨트에서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요것도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어의 이제 이 끝이죠, 이 끝. 여기가 이 뿌리고, 이 끝에 이렇게 딱 치수에다 딱 요렇게 기입을 해 놓으니까, 그럼 이 끝에 해당하는 이 원의 흔들림이냐? 아니에요. 일단, 이 원의 흔들림을 측정을 못해. 왜 흔들림을 측정을 못하냐면 실제 기어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결국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기어라는 게. 그러면 아까 거기서 기입했던 게 이 원, 가장 바깥 원에 요거를 분해를 잠깐 할게요. X. 좀 설명을 하려면 지금 블럭으로 잡혀 있는데 분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 바깥 원, 이 원의 이제 흔들림을 측정하려면 게이지를 이제 대놓을 거란 말이야. 직각으로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된다든가. 게이지를 이렇게 딱 대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움직이면 이 게이지가 이 구간에 왔어. 여기 이 구간에 왔어.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게이지가 푹 하고 다운돼. 얘가 계속 회전을 하면 다운돼 가지고 여기가 올 때까지 계속 다운된 상태를 유지를 해. 이렇게 측정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중간중간에 측정해야 되는 측정면이 너무 여러 번 끊겨. 이러면 측정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튀고 여기서 한번 튈 거야. 네, 물론 이제 그 튄 거에서 나중에 여기 값을 필터링하면 된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이 뭐 맞물려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있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끝원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어에서. 근데 아까 V벨트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하는 일이 없는 부분에 기아공차를 정의를 하고 측정을 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 붙여준 거, 아까 이제 여기에 붙여준 얘는 무슨 의미냐? 얘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 직각을 좀 제가 그릴게요.
여기 각 압력각의 직각을 그리고 미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미러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제가 선을 좀 뺄게요. 이걸 빼놓는 이유가 하고, 여기서 부부 한 6mm. 자, LEA D 리드로 뚱 여기서 직각으로 와서 뚱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주석 옵션으로 가서 공차 T로 가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원래 이거예요. 이게 뭐죠? 선의 윤곽이에요. 선의 윤곽. 이제 공차 값은 대충 넣을게요. 0. 그리고 데이텀은 A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확인. 실제로 이제 기어에서 하고 싶었던 거, 기어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기아 공차는 원래 흔들림이 아니었고요. 흔들림이 아니었고 이겁니다. 이거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빨 이수가 몇 개냐? 한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1, 12, 13, 14, 15, 16, 17, 18개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요 위쪽에, 얘가 가면 안 되지. 그냥 여기 텍스트 대충 복사해서 붙일까요? 여기 치수 기입된 거를, 요걸 하나 카피를 해서, 지금 설정이 좀 안 맞게 돼 있어가지고 얘를 분해할게요. 텍스트 따로 쓰면 되는데 나 또 문자 높이 맞추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익스플로드가 안 되니 너는 기아공차라. 요걸 하나 CO 치수를 갖고 와서 X로 깰게요. 그리고는 요건 다 지우고, 더블 클릭하고, 아까 18개 했으니까 요걸 해준 다음에 요게 이렇게 붙겠죠. 이쪽에 요렇게 18개다. 18개 요렇게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안 끝나고, 아마 저 공차값이 있는데 뭐가 써질 거냐면, 이제 우리 옵션 중에 보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조합 공차역이냐 개별 공차역이냐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개별 공차역이면 이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각이 틀어지면 이제 안 봐요. 왜냐면 개별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요 부분의 영역 형상만 보는 거고, 조합 공차역이면은 얘하고의 서로 틀어진 각도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어는 이빨이 서로 각이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마 여기 뒤에 요 값 뒤에 CZ가 들어갈 거예요. CZ 이렇게 요 뒤에 한 칸 띄고 CZ 이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지금 요 값이 조합 공차역이다. 즉 이 인벌유튜브하고 이 인벌유튜브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연관성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위치 연관성들이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메인은 이제 여기 구멍이 뚫리겠죠.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 이제 얘가 데이터 메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기어에서 정의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기어의 중심, 요 중심 축에서 축을 데이텀으로 해서 이 인벌유튜브의 각 점들의 위치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차가 최소한 요 기하공차에 정의한 이 값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인벌루트 부의 모든 포인트의 점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질문이,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 표기를 하지 왜 저렇게 표기를 안 합니까?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하냐면 도면에 이걸 안 그리거든. 기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빨 있는 모양을 안 그린다고요, 도면에다가. 첫째, 안 그려. 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윤곽도로 측정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게이지를 대가지고 이 게이지가 이론적인 이 인벌루트의 형상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이 게이지 각이, 이 인벌루트 각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따라서 바뀌어줘야 돼. 그렇게 동작을 하면서 모든 이빨을 다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3차원 측정기라고 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지.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걸 이해하면 이거를 왜 흔들림으로 정의를 했느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어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제가 이제 3D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기어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이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이 측정비를 개발하는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실제 실무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인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제 위에 사수가 메인으로 참여를 하고 저는 거기에 서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차 쪽 프로젝트였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이쪽 프로젝트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의 저 흔들림을, 저걸 이제 런아웃이라고 하죠. 흔들림을 영어로. 저 런아웃 측정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측정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단계의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공개되는 내용은 뭐 그 회사의 기밀을 까는 건 아니에요. 기밀을 이제 드러내놓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고, 이제 여기서 공개되는 일부 기술은 이제 이미 제가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특허를 걸어가지고 특허 출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서브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 이름도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거를 침해한다, 여기서 밝혀진 내용을 침해를 한다 그래도 특허에 걸리면은 걸리는 거니까. 특허가 이미 출원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 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밝혀져도 되는 거니까. 그렇고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 다시 3D로 가야 되니까 잠깐 영상을 끊고 이제 3D를 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저기 이제 3D를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제 기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어는 얘예요. 얘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기어고, 여기 기어는 여기 위에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마스터 기어라고 합니다. 마스터 기어고 이제 모터가 이 마스터 기어 쪽에 달려요. 근데 이 마스터 기어 쪽에 달리는 모터 구동부는 어차피 제가 설계해서 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요 설계도 되게 단순화시켜서 설계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구조가 저거보다는 좀 복잡하겠죠. 뭐 볼트 체결하는 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완벽하게 모델링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개념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 측정 장비를 만드시려면 보안 설계들을 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기어랑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기어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마스터 기어를 회전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땅 해서 이제 마스터 기어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이제 저 런아웃 측정 장비는 실제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측정을 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유닛이 있고, 그걸 고정하는 테이블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이게 밑에 이제 요거의 레일이고, 이게 LM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제 베어링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걸 이제 LM 가이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LM 가이드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게 어떤 구조인지. 요 이제 블럭 안에 볼들이 쫙 들어가 있고, 요 레일이 이렇게 직사각이 아니라 그 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 운동을 하는데 마찰력을 거의 이제 다 줄여주는, 물론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빈 테이블의 고정을 제가 풀게요. 고정 해제. 그러면은 이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아래 테이블도 같이 움직이죠. 아래 테이블도 이제 저 베어링 마찬가지로 이제 LM 가이드로 움직일 수 있고,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XY 축이라 그러죠. XY 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맞물려 가지고 도는데, 이 기어의 표면, 인벌루트 서로 맞물리는 표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하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해서 위치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얘가 이제 돌 때 얘는 완벽하게 모터에 고정돼 있으니까 이쪽 테이블이 X축, Y축으로 막 진동이 떨리면서 막 덜덜 떨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가 맞물린 상태에서 떨리면서 움직이는 그 진동을, 여기에 있는 이게 게이지거든요. 프루브라고 하는데, 프루브가 저 판에 딱 다 있어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당당당당 얼마나 이제 바뀌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XY 진동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런아웃 값으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 대상을 회전을 하고 그의 진동을 읽어요. 근데 이 게이지가 이게 오른들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면을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게이지가 측정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형태는 그냥 회전만 하고 그냥 게이지는 정지해 있는 상태로 그 표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진동을 읽은 거니까 원주의 형태다. 그래서 원주 흔들림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기어에서 왜 원주 흔들림을 쓰느냐? 결국은 기어에서 바란 건 이 기어의 인벌루트 표면, 저 표면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정확한 곡선으로 제작이 됐느냐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내가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저 표면을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 기어를 맞물려서 동작을 한다. 동작을 시켜서 발생되는 진동을 하부에서 읽어준다. 판때기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빨의 표면, 얘가 있고 얘가 가진 표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 기어가 가진 표면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발생된 진동 그 자체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오류 때문에 발생되는 진동일 수도 있지만, 또는 마스터 기어의 표면이 가진 표면의 오차 때문에 발생되는 진동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얘가 비싸요. 얘 같은 게, 마스터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IT 공차 개념으로 하면 거의 이제 00급으로 초정밀 마스터 기어를 사야 되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 마스터 기어의 표면은 오차가 없다에 준해야 돼요. 이론적인 그 표면과 오차가 거의 없다에 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대상, 그쵸?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오차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터 기어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근데 이 마스터 기어가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거냐? 아니죠. 측정할 때마다, 매번 측정할 때마다 요 면이 마찰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얘하고. 더욱이나 얘는 불안정한 표면이잖아. 표면이 이론에 가깝게 완벽한 표면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표면이 계속 깎여 나가. 그럼 저 마스터 기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횟수만큼 사용하고 나면 버리고 새 걸 사와야 돼. 비싼데. 싼 것도 아닌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시스템. 그래서 원래 이제 기어의 요 시스템 자체는 이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어 정밀도 측정하는 거죠. 표면에 이제 기어 옥체를 측정하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회사, 그리고 제 고참이 했던 거는 이걸 가지고 뭔 특허를 냈냐. 이 마스터 기어를 아무 기어나, 즉 시중에 있는 그냥 싸구려 아무 기어나 써도
얘의 표면의 흔들림을 잡아낼 수 있게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특허를 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뭐, 그 특허를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표면의 진동은 주파수에 의한 파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의 입수와 얘의 입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입수를 다르게 하면 얘의 입수에 의해서 반복되는 파형이 있고 얘의 입수에 의해서 반복되는 파형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계산식을 써서 분리를 해내면 결국은 그 얘 표면에 의한 흔들림과 얘 표면에 의한 흔들림을 서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 기어를 더 이상 비싼 걸 쓰지 않고 싸구려 기어를 편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특허를 냈고 이제 되게 재밌었던 일은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교수를 끼고 이게 산업협력이라고 하죠. 교수를 끼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 제가 지금도 대학 교수님들을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하는 게 대학 교수가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이론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 교수가 우리가 이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는 얘랑 얘의 그 표면에 의한 그 진동을 분리해내는 건 불가능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수가. 불가능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결국은 그 교수 말대로 하면 무조건 마스터 기어를 써야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게 불가능이었냐? 아니에요. 입수의 차이가 있고 입수에 따른 주파수 파형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게 분명히 필터를 계산식을 어떻게든 잘 쓰면 분리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그 교수가 못 찾아낸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교수는 뭐 이제 학위가 되게 높겠죠. 교수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근데 그냥 공고를 나오고 전문대를 나온 제 사수가 전문대에 나온 게 학력의 전부예요. 그리고 바로 실무 들어오셨으니까 공고 나오고 전문대 간신히 졸업해서 실무 뛰고 있는 제 사수가 그 공식을 만들어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크게 신뢰 안 해요. 그걸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교수가 말하는 그걸 듣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제 사수 그때 당시 이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진행했던 제 사수는 제가 되게 존경해요. 공고 나오고 전문대 나와서 야 진짜 저런 것도 해내는구나. 혼자서 머리 싸매고 막 해가지고 저 기아 입수의 차이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식을 짜가지고 결국 이제 그 값을 분리해낼 수 있는 계산식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제 그걸 필터를 걸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따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마스터 기어의 이제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방식을 이제 개발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 마스터 기어라는 걸 비싼 값으로 들여와서 사고 이제 사용을 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도 흔들림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어떤 표면이 이제 흔들림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표면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간접적으로 그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흔들림의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흔들림 측정 값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흔들림 측정 값,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늘상 했던 거, 이제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 공차에서 요게 이제 원주 흔들림 나옵니다. 근데 원주 흔들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원주 흔들림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예, 이제 온흔들림도 같이 해당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온흔들림도 같이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차 등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KH에서 0.3, 0.2, 0.1까지가 일반 공차예요. 일반 공차의 이제 가장 높은 등급, 정밀 등급을 적용을 하면 0.1까지다. 1까지 적용을 해줄 수 있다. 흔들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흔들림을 기아 공차로 이제 정의하기 위해선 최소한 0.1보단 작은 상황이 돼야지만 기아 공차로 정의해줘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0.1보단 작은 값. 만약에 0.1보다 큰 값이면 굳이 그걸 흔들림으로 정의할 필요 있냐? 라는 건데, 여기에 조금 이제 위배되는 게 나중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V벨트 풀리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V벨트 풀리 쪽 보시면, V벨트 풀리 쪽에 이제 흔들림 공차가 0.2, 0.3 이럴 거예요. 그냥 일반 공차 범주인데, 그거를 이제 굳이 흔들림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 왜 그런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 케이스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그게 그 일반 공차의 명시? 일반 공차에서 어떤 값을 써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 쓰고, 그걸 이제 흔들림 공차로 오해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흔들림 공차에서 이제 여기 0.1보다 큰 값, 0.1 이상 값이 정의를 할 거라면 그거 그냥 일반 공차로 끝내면 되지. 그걸 굳이 흔들림 공차를 명시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바보짓이에요. 네, 바보짓.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얘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 흔들림의 영향을 받는 형체는 원형일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딘가 조립되고 끼워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들림은 항상 뭐에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이제 측정 길이,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하려면 측정 길이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측정 길이는 항상 원의 표면을 이렇게 쭉 돌아가는 저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뭐 원주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다 회전체의 표면을 읽는다라는 메커니즘으로 기본적으로는 가기 때문에 저 원형체가 있으면 그 원형체의 표면, 즉 원주가 이제 하나의 측정 길이가 돼요. 원주의 길이가 결국은 측정 길이가 되고, 원주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지름이죠. 결국 지름이에요. 지름. 그래서 이제 기준 치수는 항상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부분에 이제 만약에 치수 공차가 있다 그러면 치수 공차 값보다는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끼워 맞춤 공차, 뭐 H7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끼워 맞춤 공차보다는 작은 공차역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건 측면.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흔들림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을 정의하는 경우, 이 측면은 저게 끼워 맞춤 공차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끼워 맞춤 공차에 영향을 받는 거지 여기니까 결국 이제 이 면의 이제 이 각에 대한 걸 텐데, 그거는 끼워 맞춤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 면의 각을 내가 얼마만큼 허용할 거냐, 설계적인 개념이에요. 설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저걸 이제 끼워 맞춤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마땅한 이제 근사 값이라든가 어떤 참고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름의 이제 끼워 맞춤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는 있다. 쓸 수는 있지만 이제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을 말하기 좀 애매하다. 왜냐면 설계적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름을 쓰는 이제 요 표면,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캠 같은 개념이죠. 요건데 얘는 이제 요 표면을 캠으로 쓸 거예요. 캠 아마. 캠의 형태로 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얘가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캠의 정확도라는 설계 개념, 정확도, 캠 동작의 정확도에 대한 설계 개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이 기하 공차 값이 정해져야 될 거예요. 아마 끼워 맞춤의 영향보다는 그게 더 클 거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산능력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 거기서 이제 그 캠의 뭐 동작의 중요성이라 뭐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져라 이런 것들을 따로 명기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IT 공차를 활용을 해서 공차 값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 값보다 작아야 되고, 끼워 맞춘 공차의 영향을 받으면 끼워 맞춘 공짜보다도 좀 작은 값을 선정해줘라.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설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기하공차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되게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긴 시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하공차라는 것들이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내에 기하공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 실무 쪽에는 한 뭐 제가 얘기할 때 90% 정도 얘기를 하죠. 실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10%도 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90%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교육기관,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심지어 출판, 그 교재 출판하는 모든 업체라든가, 어떤 분들은 이제 공고 교재를 얘기를 하는데 공고 교재까지 다 포함해서, 교재라고 하면 대부분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니까 다 포함을 해서 깡그리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쪽은 거의 100%라고 얘기를 해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99.9%.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99.9%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된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이제 기하공차 쪽을 아예 나는 무시하고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도 좋지만, 나는 기하공차까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내용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저도 이제 이거를 KS 규격을 보고 제가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이 KS 규격을 이제 원문을 보고 찾아내서 저한테 지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적하실 때는 제가 잘못된 내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 저한테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거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쓰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고쳐서 학생들한테 다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절대 이 영상에서 끝을 내시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봤으면, 이 영상에서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권장하는 건 기하공차를 공부하실 땐 KS 규격 원문을 보세요. 원문 무조건 보세요. 원문은. 그리고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서 본인 스스로 그걸 납득을 해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저는 그걸 가장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KS 기하공차에 관련해서는 절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KS 규격 원문을 읽어서 활용하셔라.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지도 말고요. 요 위쪽에 제가 이렇게 KS 규격 넘버 적어주잖아요. 요거 진짜 찾아가지고 이 원문을 보세요. 원문.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기하공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KS 규격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더 이상은 당분간은 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 풀이에 좀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